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 모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3개씩, 2개씩 한번 모아서 보겠습니다. 첫 시간인데요. 그동안 모양이 비슷한 한자 모음 영상이 또 있지만 또 새롭게 깔끔하게 업그레이드해서 한번 모양 비슷한 한자 모아서 익혀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오를까 물하 어찌 하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 발음, 어기는 하 발음. 하 발음 하는데 모양이 비슷한 뭐가 추가되냐에 좀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오를까 자에서 여기에 장정정 모양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 입구가 있는데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도끼 모양의 입을 해서 옳은말을 하게끔 옆에서 이렇게 협박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더라고요. 곡괭이나 고물의 모양을 장정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곡괭이나 고물의 모양, 그 다음 노래하는 입이어서 농사일 할 때 노래하면 일이 좀 쉽게 되지 않느냐. 쉽다, 좋다 해서 좋다가 오를까가 된 거다라고 저는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장정정을 농객으로 보자. 입구는 노래하는 입으로 보자. 그래야 나중에 노래 같자 할 때 이자가 들어가잖아요. 노래가 보시면 옳다, 아이고 좋아라, 또 아이고 좋아라 하면서 여기다가 하품음자를 집어넣으면 노래 가짜가 되잖아요. 그래서 좋다 좋다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단어 보시면 가능하다, 가결, 가망, 불가하다, 허가하다, 인가하다 이렇게 가하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그럴 때도 쓰는 한자로 보시면 좋겠네요. 비슷한 한자 물하러 가시면 물수만 붙이면 돼요. 물수는 왼쪽으로 올 때 변형을 이렇게 합니다. 물방울 3개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가발음이 발음을 하발음으로 도와준 거를 좀 유념해서 보시면 더 좋겠네요. 원래 물하자는 대표명사로 중국의 황하강을 지칭하는 한자였대요. 그래서 황하강 할 때 황하하자인데 우리는 물하강하로 보는 거죠. 단어를 보시면 황하, 빙하, 하천, 운하, 은하, 하구 다 물하고 관계된 한자로 씁니다. 가발음하지 않도록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어찌하자 보시면 여기도 사람만 집어넣었는데 사람이 어깨에 짐을 메고 있는 모습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무엇을 지고 있네? 무엇을 지고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졌다고 해요. 사람이 어깨에 짐을 지고 있는 것에 의문사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고 나중에 정말 뭔가 짐을 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는 풀초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어찌 하자를 집어넣으면 연꽃 하자로 아시는데 짐을 지고 있네 라고 해서 짐하라는 한자로 읽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숨어 있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단어를 보시면 하필 이런 말 할 때든지 어찌하여 반드시 하등 아무런 조금 더 하여 이런 말도 또 한문처럼 많이 쓰죠. 어조사격으로 쓰는 부사어에 어찌하가 상당히 많이 쓰고 있네요. 비슷한 한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빌릴까 겨를까 티하 한번 보죠. 보시면 뒤에가 다 똑같죠. 그리고 앞부분이 달라요. 공통점은 같은 자 들어가다 보니까 가 발음이나 하 발음인데 여기에서 한자 발음이 가와 하 발음, 기역과 해응 발음을 같은 발음가로 사는 건 한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유념해서 한번 보십시오. 거짓가 한번 봅니다. 거짓가는 빌릴가도 되는데 원래 뒤에 것만 있어도 빌릴가입니다. 사람이 자연에서 빌려 쓰죠. 또는 빌려 쓰는 건 내 거가 아니니까 거짓이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한자가 우리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빌릴가자를 좀 보시면 뭔가를 만들고 있는 손 모양이래요. 그래서 언덕 같은 데 어떤 도구가 있으면 뭐 옥이나 구슬이나 뭐 금이나 이런 게 있다고 치면 거기다가 연장 모양을 하나 여기 이 또는 항상 손 모양이니까 손으로 뭔가 만들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릴 가짜는 손에 연장 들고 무엇을 만들다. 그래서 고어사전을 보면 빌릴가가 아니라 뭔가를 뚫어버린다. 뭔가 뚫어서
만들고 있는 연장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해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뚜를 가짜로 한번 보셔서 가 발음을 좀 기억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혼자는 쓰지 않으니까요. 달아보시면 거짓이다, 빌리다기 때문에 가정하다, 가설하다, 가상세계, 뭐 이런 가식적이다, 가령 이런 말 할 때도 쓰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가령 이렇게 쓰죠. 만약에 날이를 썼습니다. 날짜를 빌려왔어요. 쉰다는 뜻이에요. 겨를은 쉬었다. 날을 빌려서 일을 좀 쉬었습니다. 하루날 잡아서 주인에게 시간을 빌려와서 내가 휴일을 허락받는 거죠. 그래서 날을 빌려오다. 겨를이 생겼다. 틈이 생겼다. 그래서 이 겨를가를 틈가라고도 하죠. 단어를 좀 보시면 그래서 여가 생활한다는 여가라든지 휴가라든지 한가하다든지 병가하다든지 공가 날짜가 뻥 뚫린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빌려왔다 뚫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하나 더 볼게요. T약자는 앞에다가 왕처럼 쓰지만 구슬옥자는 왼쪽에 오면 점을 빼고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한자는 거의 구슬로 보시면 되겠어요. 구슬에다가 가발음이 하발음 됐으니까 조심하셔야죠. 하발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옥표변에 생긴 T입니다. 깨끗하게 매끈해야 되는데 뭔가 흠집이 생긴 걸 우리가 T라고 하죠. 뭐 얼굴에도 깨끗한 얼굴에 점 하나 있다든지 스크래치가 난 거. 그래서 단어를 보시면 제품에 잘못된 점, 약간의 좀 흠이 있는 걸 우리가 하자가 있다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하죠. 한자 말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자자는 흠자자입니다. 병이 난 다음에 흔적이 남는 거, 흔적 자자가 되겠죠. 흔적. 그래서 T 표시가 나고 흔적이 있는 것을 하자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만 더 할게요. 자, 껍질각, 곡식곡, 박히고 여기서는 발음보다 똑같은 모양이 들어간 것이 보이셔야 됩니다. 보이십니까? 네. 화면을 잘 보시면 이렇게가 다 같습니다. 그쵸? 그럼 추가되는 거 보면 아랫부분만 얘네들만 바뀌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지금 제가 네모 사각형만 한 게 껍질각의 본자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만 각자에다가 몽둥이 수인데 원래는 같이 하는 것이 껍질 각자라고 하네요. 그래서 도구 몽둥이, 이 한자 자체가 몽둥이니까 몽둥이를 이용해서 껍질을 벗겨내는 겁니다. 곡식에 껍질을 벗겨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껍질 각자에 몽둥이 수를 집어넣어서 껍질을 벗기는 작업이에요. 그럼 껍질하고 관계된 한자에서 껍질이 있는 것들, 갑각류 아시죠? 게라든지 뭐 우리가 벗겨 먹는 것들 그 다음에 지각이라고 해서 땅의 껍질 부분을 뜻하는데 지각 변동 이런 말 하잖아요. 얼굴에 있는 각질할 때도 쓸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껍질이에요. 그런데 더 강조를 합니다. 껍질이라고 하면 곡식의 껍질을 벗기는 경우가 더 많지 않느냐라고 해서 다시 아랫부분을 생략하고 이제 벼화를 집어 넣은 거죠. 그래서 껍질이 있는 곡식 이렇게 할 때 쓰는 한자여서 답이 정말 곡식 이렇게 쓰는 거고요. 곡식의 비오는 24계절 고구, 환곡이라고 하면 곡식으로 세금 갚는 거 환곡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죠. 작곡, 오곡, 곡작 정말 많이 쓰는 껍질이 있는 곡식입니다. 바퀴곡자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퀴곡은 많이 쓰는 한자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퀴를 집어넣을 뿐이고 술에 겉박혀 있는 바퀴인데 단어를 보시면 이렇게 바퀴 모양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곡이라고 해서 임금이 타는 수레를 또 이렇게 수레 연자를 써서 연곡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높은 한자에 등장을 하는데 곡 발음하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